띵!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배드뉴스 제작기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2집 앨범 제작기를 한번 브이로그 형태로 올리긴 했었는데 그때 올리고 났더니 너무 많이 DM이 와가지고 약간 데뷔 앨범 때처럼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듣고 싶다라는 팬분들의 그런 말씀이 많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2집 그 본투비 XX라는 앨범으로 돌아왔었잖아요. 이제 이게 벌써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진작 찍으려고 했어요. 근데 진짜 그때가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여러분들께 늦게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여러 무대들도 이미 음악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됐으니까 같이 감상을 해주시면 되게 재밌는 포인트들을 많이 알게 되실 거예요. 우선은 저희가 본투비 XX 앨범을 준비하면서 제일 메인으로 잡았었던 키워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원래는 제가 노래가 나오기 전에 컨셉을 먼저 잡았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밝은 노래가 나올지 어두운 곡이 될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두 가지 방향으로 기획을 해뒀었거든요. 첫 번째는 이번 앨범에서 공개가 된 약간 빌런 컨셉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개가 되지 않은 다른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약간 그 X가 약간 오답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났어 이런 소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뭔가 오답이 꼭 틀린 게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의 앨범으로 좀 따뜻한 여자판 G.O.D 같은 느낌의 앨범을 원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픽해서 정해주신 곡이 배드뉴스라는 타이틀곡이었고 이 앨범의 원래 가이드 제목도 배드뉴스라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이 타이틀 명제를 꼭 살려서 갔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이거 안에서 내가 데뷔 앨범에 녹여놨었던 이스터에그들을 어떻게 좀 회수를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너무 빌런 컨셉이라고 해가지고 1차원적으로 풀면 재미가 없으니까 또 키스 오브 라이프만의 뭔가 메시지들을 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었던 게 뮤직비디오를 2편을 찍어서 뭔가 진실과 루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면 되게 악당이지만 좀 재밌게 구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구현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더블 타이틀곡 Nobody Knows라는 곡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매거진과 뮤직비디오를 나눠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 이번 매거진이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 데뷔 앨범 때 1종을 준비했었잖아요. 그래서 팬분들이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종류가 여러 개였으면 좋겠는데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이번에는 표지를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고 이번에 제일 저희가 신경 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광고 페이지가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트룰리전의 광고 페이지인데요. 제가 처음에 매거진을 기획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이 친구들이 그냥 비단 가수로서만 아니라 뭔가 트렌디 세터로서 의미 있는 작업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토대로 많은 브랜드들이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작하는 시기에 딱 핏하게 맞아떨어졌던 트룰리전이라는 브랜드랑 협업을 같이 하게 됐었고 이런 영역을 더 확장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번 앨범에서는 정말 더 1집보다 매거진처럼 준비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1집에는 사실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6개를 찍었다 보니까 개개인별의 스토리가 엄청 많았어서 사진의 종류도 되게 다양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면 더 기대를 많이 할 텐데 어떻게 이 내용들을 채워야 할까를 놓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실제 매거진처럼 구색 잡기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에디터 섭외에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고 그래서 이제 양보연 에디터님과 저희가 함께 작업을 하게 됐는데 이번 앨범에서는 제가 패션, 라이프, 뷰티 섹션으로 나눠서 애초에 기획을 했어요. 실제로 뷰티 매거진 컨셉을 잡을 때도 멤버별로 막 원하는 브랜드들을 조금씩 지정을 했어요. 막 하늘이는 좀 퓨어하고 깨끗한 느낌의 브랜드들이 좋아할 만한 느낌으로 가고 라띠는 깔끔하고 아이라인이나 아이 메이크업이 포인트가 되는 브랜드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링을 해보자 이러면서 한 명 한 명씩 지정을 했었고 그중에 저희가 또 지정을 했었던 브랜드 중 하나가 메이블린이었었거든요. 근데 마침 또 그 메이블린과 어떻게 저희가 인연이 잘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전속 모델로 광고도 애들이 찍게 되고 하면서
더 뿌듯한 그런 작업물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늘 함께 했던 포토그래퍼인 홍재 버전 포토그래퍼와 그리고 최대한 실장님 버전의 이제 또 포토북이 하나가 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안에 있는 사진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진이 많으니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 매거진을 하면서 신경 쓴 또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 살짝 봐주시면 네일을 되게 많이 신경을 썼어요. 저희가 1집 때는 헝가리에 촬영을 한 30일 갔다 보니까 시네마틱하게 스토리 기반으로 가는 비디오의 특성상이기도 했었고, 내추럴하게 찍었거든요. 뭐 헤어 메이크업도 다 내추럴하게 하고, 손도 뭐 네일 아트도 그냥 다 내추럴하게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그런 빌런 같은 느낌도 살리고 캐릭터 있는 뭔가 아이템들을 많이 넣고 싶어서 특수 네일 아티스트를 섭외를 했고, 그 승희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작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매번 들어가는 이런 인터뷰지 스태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획을 했고 뭐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라이프 섹션을 하면서 멤버들의 사생활을 많이 담았어요. 뭔가 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담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런 부분들도 되게 재밌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거진은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됐고, 또 이 작업 역시 이제 S2 연주님께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해주셨어요. 왜냐면 1집보다도 우리가 항상 기획회의를 같이 하면서 이제 1집으로 사람들이 조금 우리를 알게 됐으니까 2집에선 더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뭔가를 더 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혼자니까 너무 힘드셨을 텐데 뭐 이 영상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하고 싶고,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또 엄청 많이 신경을 썼던 게 뮤직비디오예요. 이번 뮤직비디오도 저희가 데뷔 때와 같이 신희원 감독님과 함께 하게 됐고, 그 전에 손발을 저희가 오래 맞췄잖아요. 뮤직비디오를 보통 이틀, 3일, 4일, 뭐 길면 4일 이렇게 찍는데 저희가 한 30일 가량을 같이 찍으면서 거의 정말 많은 추억과 정말 많은 손발을 맞춘 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수월하게 좀 진행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 데뷔 앨범에서는 저희가 그 기획이 재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엄청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찍은 비디오였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노래가 정해지고 거의 2달 사이에 모든 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되게 스피디하게 빠르게 진행된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워낙 이제 멤버들에 대한 이해도도 좋으시고 하니까 저희끼리 뭔가 캐릭터를 잡는데도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됐었다라는 뭐 비하인드 정도가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또 저희가 2편을 찍었잖아요. 제일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2편을 동시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은 순차를 두고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많았어요. 저희가 결국에는 나눠서 공개를 했었는데요. 발매 날에는 배드뉴스의 뮤직비디오만 공개를 하고, 그러고 일주일 뒤에 저희가 노바디 노우스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했어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진실과 루머를 같이 이야기하는 비디오인데 이걸 동시에 공개했을 때 이 메시지를 잘 전달을 하려면 이 진실에 대한 것들이 이 루머가 퍼지고 난 이후에 전달하는 게 훨씬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들이 있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배드뉴스는 보시면 퍼포먼스에 대한 비중이 있는 비디오고, 노바디 노우스는 조금 더 스토리에 집중한 비디오일 겁니다. 배드뉴스 비디오에서 좀 포인트로 봐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메가크루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엄청 고민을 했어요. 이 노래를 딱 듣고 컨셉은 뮤직비디오에선 보여줄 수 있지만 음악방송 무대에서는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거기서 무대로서는 어떤 임팩트를 가져가면 좋을까를 놓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 노래가 주는 되게 그런 웅장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걸크러쉬를 선호하진 않는 사람이지만 해야 된다면 확실하게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댄서분을 40명 섭외를 부탁드렸어요. 알리 감독님께서 굉장히 한숨을 많이 쉬셨고, 왜냐면 이게 스케줄 잡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그런 다인원의 퍼포먼스를 할 때에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여야 돼요. 연습 일정도 되게 많아야 하고 최소 한 3개월 전부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 달도 못 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없지만 좋은 퀄리티를 내달라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설명을 드렸어요. 뭐 예를 들면 안무를 시작할 때 혜원이가 딱
가운데에서 눈빛으로 제압하는 그런 장면이 있으면 좋겠다. 시작할 때는 우리 왔다 이런 느낌으로 댄서분들 40명이 딱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서 혜연이한테 포커싱 되는 그런 한 장면을 메이드를 해달라라는 의견을 드렸었고, 이제 그걸 토대로 알리 선생님께서 막 이래저래 뚝딱뚝딱 작업을 하셨는데 제 생각보다 더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대로 음악방송도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무대가 인원 제한이 있더라고요. 더 올라가면 안전상의 이유로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음악방송용으로 16인 버전으로 재탄생을 또 한 번 시켰던 비하인드가 있었고, 저희가 그 40명의 댄서분들과 함께 하면서 또 잊을 수 없는 비하인드가 하나 있는데, 또 제가 굉장히 신경 쓴 부분 중에 하나가 시상식이었어요, 이번 앨범에서. 왜냐면 이 앨범을 낸 직후부터 저희가 시상식 시즌인 거예요. 근데 제가 시상식 섭외가 왜 안 오지? 하면서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회사 사람들이랑 하나는 오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했는데 정말 직전까지도 안 와서 저희가 안 오나 보다 이렇게 약간 반포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한 달 전쯤에 멜론뮤직 어워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나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이넘 퍼포먼스는 몇 개월 전에 미리 준비를 한다고. 근데 저희는 미리 준비를 못했지만 원래 기존 배드뉴스의 안무가 40인 버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수정을 해서 그러면 멜론뮤직 어워드만을 위한 버전으로 하나를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가 어쨌든 이런 큰 무대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무대 하나하나도 그냥 하지 말고 최대한 다 기획에 신경을 쓰자라고 마음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A&R 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이번에는 약간 경찰과 도둑 컨셉이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도현님께서 그럼 사이렌 소리도 넣고 약간 이런 식으로 편곡을 해볼까요? 라고 제안을 주셔서 너무 좋다 하면서 그런 편곡 작업을 같이 진행을 했고, 그게 나오면서 이제 퍼포먼스적인 부분들도 좀 중간중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 시상식마다 뭔가 멤버들만의 어떤 구간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시상식이 앞으로 몇 번이 더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멜론뮤직 어워드에서는 뭔가 이 친구들이 힙합을 잘하는 친구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줄리가 좀 잘 보일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줄리의 랩 솔로 파트 사이퍼 구간을 넣었었고, 그 줄리가 혼자 무대를 막 라이브로 핸드마이크를 들고 채우는 장면이 나왔는데 저도 너무 좋았고 줄리도 되게 행복해했어요. 사실은 애들이 그렇게 큰 무대를 쓰는 게 처음이었어가지고 멤버들이 올라가기 직전까지도 와 이렇게 큰 무대 처음이다, 되게 떨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막상 올라가니까 되게 자유롭게 잘하고, 사실 연습했을 때 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바꿔가지고 그냥 흥분해서 그냥 막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어색하지 않고 뭔가 프로답게 나온 것 같아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 저희가 사실은 전날까지만 해도 라이브 밸런스가 라이브보다 엄청 좀 깔린 코러스가 많은 인스트를 썼었어요. 근데 리허설 때 해보니까 뭔가 라이브를 하는 게 더 훨씬 매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들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멤버들도 큰 무대라서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꼭 라이브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날에 인스트의 코러스 볼륨을 확 낮춰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또 그게 라이브 했다라는 거로 또 팬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래 조금 뭐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뭔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팬분들도 좋아해 주시는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 시상식이 이제 반응이 좋음으로써 뭐 그게 좋아서 그랬는지 뭔진 모르지만 또 계속 섭외가 이제 연달아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앨범에 여러분 이제 TTG라는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는데 원래는 저희가 시상식을 나갈 줄 몰랐어가지고 이 TTG의 안무 작업을 순차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이 라이브 클립 같은 것들을 퍼포먼스용으로 좀 올리면 예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준비하려고 했는데 시상식이 너무 많아지는 바람에 이게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팬분들이 아니 이 회사는 반응 좋은 거 왜 안 올리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도 그걸 올리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없고 멤버들도 연습할 시간이 없고 회사도 기획할 시간이 없다 보니 결국에는 시상식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됐다라는 부연 설명 좀 드리고 싶고, 그 이후에 저희가 했던 시상식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가요대상이었는데 여기에서 또 비하인드가 되게 많았어요. 여기서 이번 컨셉은 뭘로 잡을까를 고민하다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메인 컨셉은 그럼 사육사랑 동물로 잡아보자, 약간 와일드한 그런 느낌을. 그래서 멤버들한테 처음에는 이제 뱀피 가죽으로 된 애들이 옷을 입고 나왔는데 원래는 호랑이처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배드뉴스 그 서가대 버전을 들어보시면 중간에 막 어흥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포인트들을 좀 넣었었고 뭔가 소품을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빛나는
야광 채찍으로 채찍을 이용한 춤을 짜줄 수 있냐라고 이제 알리 감독님한테 여쭤봤고 알리쌤이 해볼게 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했는데 이 야광 채찍이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 번 실패를 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선은 쿠팡에서 그런 야광 줄넘기 같은 걸 팔아요. 그 줄넘기를 저희가 한 30몇 개를 시켰어요. 그래서 줄넘기를 3개를 모아가지고 따은 거예요, 서로. 따와가지고 이걸로 하면 보이는지 불 끄고 실험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줄넘기다 보니까 이 양쪽에 헤드가 너무 무거워서 자꾸 떨어질 때마다 탁 소리가 나고 이게 양쪽에서 발광이 되다 보니까 가운데는 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엔 저희가 전자상가 같은 데 있잖아요. 직접 가가지고 줄을 사서 따로 감았어요. 그래서 직원분들이랑 따로 제작을 하고 뭐 라카칠도 하고 뭐 약간 그런 비하인드들이 있었는데 뭐 따로 제가 올리지는 못했지만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했고 태국에 갔더니 또 여분이 없었거든요. 그게 발열이 나면 안 돼요.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데 이게 그러면 하나가 없으면은 안무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방전이 날까 봐 중간중간 계속 수정하고 실제로 한두 번 고장이 났어가지고 거기서 또 급하게 수리를 하는 일들도 있었고 거기 가서 또 어떤 변수가 있었냐면 나띠가 처음에 부감 카메라로 누워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게 드레스를 입히려고 했는데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30초 안에 이거를 이제 드레스를 벗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울 것 같아서 원래는 연출팀에서 이거를 이렇게 드레스 모양으로 잡아주기로 하셨었는데 이게 현장이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드레스 모양이 잘 안 살고 그냥 천을 이렇게 엎어놓은 것처럼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드레스 모양으로 옷을 잡아주기 위해서 리허설이랑 본무대 때 그냥 제가 뛰어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잡고 내려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재밌는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상식이 저희가 부산에서 시상식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가 또 되게 재미난 이슈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뮤직비디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각형으로 복싱 링을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음악방송 무대 특성상 그렇게 찍을 수가 없다 보니까 링이 반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링을 이 시상식 무대에서는 진짜 링으로 채워보자. 그럼 이 시상식 무대에서는 인트로를 하늘이로 약간 포인트를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늘이가 복서들 올라가기 전에 백스테이지에서 막 약간 몸 푸는 느낌으로 그런 연기도 하고 본격 메가크루처럼 퍼포먼스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시상식 무대를 또 준비를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40명이서 일렬로 서가지고 저희가 댄스 브레이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비하인드가 40명이서 계속 한 발로 잡고 이게 뛰니까 이 무대가 울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것도 이게 우리가 인원을 너무 많이 데리고 왔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던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상식이 저희가 한터차트 시상식이었는데 이 시상식이 마지막일 거라고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어서 그러면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저희가 그러면 다음 앨범에 대한 스포일러를 여기에 좀 담아볼까? 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 시상식에서 파티 컨셉으로 저희가 잡았는데 이제 노바디 노우스가 한창 뭐 붕댕방댕 춤 하면서 이제 반응이 좀 올라올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반응들을 가지고 앞에 노바디 노우스는 조금 클래식한 파티로 풀고 이 뒤에 쉿은 조금 신나는 파티로 풀자 이렇게 기획을 했었고 그거에 따라서 애들이 갑자기 안 배우던 댄스 스포츠도 배우고 줄리가 디제잉 하는 걸 넣었어요. 왜냐면 줄리가 원래 연습생 디제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줄리가 디제잉 하는 모습 되게 매력적인데 이게 담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담으면서 그럼 이 디제잉 하는 소리에 마이다스 터치 그 인트로를 넣어보자 해가지고 막 삐리리리 이 소리가 나와요. 이거를 이제 어떤 팬분들께서 찾아가지고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항상 이거 어떻게 찾는 거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되게 뿌듯했어요. 알아봐 주셔가지고. 네, 아무튼 그런 비하인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재미난 이슈들이 많이 있었고 결국에는 잘 마무리가 되어서 되게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멤버들이 끝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줬다라는 감사함이 있는 앨범이었어요. 이걸 토대로 배드뉴스를 통해서 시상식도 많이 나가게 되고 또 멤버들이 신인상도 타게 되고 하면서 저도 되게 많이 뭔가 배운 점도 많았고 인터뷰도 많이 하게 되고 하면서 되게 고마운 앨범이 됐고요. 네, 처음에 이제 걸크러쉬가 싫다고 했지만 뒤늦게는 애정이 굉장히 많이 간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비하인드들을 알고 봐주시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본투비 XX 지난 앨범이지만 이 앨범도 꼭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 최애곡은 TTG입니다. 앞으로도 키스 오브 라이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본투비 XX 앨범 소개였고요. 다음 마이다스 터치 앨범 소개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에